반갑습니다. 오늘은 79강 일목균형표 15부입니다. 거짓 신호의 극복, 반값선의 이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값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입니다. 뭐에 대한 기준인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어떤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서 거짓 신호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보죠. 일단 차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켰어요. 요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신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뭡니까? 일환선을 하나 배웠었죠. 그래서 일환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일환선을 통해서 이제 이제 3역 호전, 아니면 여기 균형표의 호전, 구행스팬의 호전, 3역 호전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일환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내려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거짓 신호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어설프게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 일환선을 돌파한 이후에 일환선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이탈됐다 하더라도 재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만 진입이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진입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다. 그래서 조금 진입 시점을 늦춰서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자. 그게 거짓 신호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에 100%는 없다 그랬죠. 자, 이 일환선의 위치, 일환선이 위에 있지만 지금 만약에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있다면, 자, 현재 3역 호전이 나왔지만 일환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어설프게 가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벽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일환선의 밑에 있던 이 파동이 이렇게 뚫고 상승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일환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뭡니까? 이제 이 3역 호전이 거짓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이 위에서부터는 커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즉, 이 주가가 이 일환선을 돌파를 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변화해가는 밸류 속에서 일종의 기준을 만든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값선이라는 거죠. 즉, 이 기준이 되는 개념, 일목균형표의 핵심 중인 하나, 뭐다? 힘의 균형이다. 일목균형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일목균형표의 알파,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값선, 힘의 균형. 이 반값선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이후에 내가 거짓 신호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는 매수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반값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어렵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값선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일목균형표의 반값선은 전환선이 있고, 그죠? 기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1이 있는데, 이 선행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반값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반값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탈 5개의 선 중에 5선 중에 후행 스팬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반값선이 있습니다. 즉, 일목균형표의 어떤 철학은 반값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반값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일목균형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전환선은 9일간의 그 양편 넣기입니다. 당일 포함해서 캔들 9개입니다. 이 9일간의 중앙값, 중간값을 이은 선입니다. 그죠? 기준선의 경우에는 글씨가 좀 개발세발인데 기준선의 경우에는 26일간의 중간값을 이은 선입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중간값을 이은 선인데 이거를 26일 미래에 그리는 거죠. 오늘을 포함한 26일째 미래입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1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중간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간값을 또 26일 미래로 밀어서 그린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한번 복습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반값선을 배우기 때문에 반값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반값선, 이제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2, 요 네 가지 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선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기준선이 가장 대표적인가? 원래 이 신동전환선은, 그러니까 이 일목균형표는 실질적으로 신동전환선이라고 해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이 없는 오로지 전환선과 기준선, 이 두 선만 가지고 먼저 발표가 됩니다. 호소다 고이치가 이제 신동전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문에 이거를 발표를 하죠. 그때 선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그 중에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기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기본선, 기준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다?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전환선은 어떤 파동 전환의 시작을 나타내는 선이지만 기준은 파동의 정말 그 힘의 균형, 기준. 기준이 뭡니까?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 그 운동장에서 줄 세울 때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기준 하면은 걔 뒤로 막 다 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정중앙 힘의 균형,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반값선의 대표가 바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최근 26일간의 최고가가 300원이고 최저가가 200원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26일 동안에 최대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300원까지 올라갔고 최대로 내려갔을 때는 2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럼 현재의 기준선 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 기준선이라는 거는 최고가와 최저가, 그죠? 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합, 나누기 2죠. 그러니까 정중앙이니까. 그럼 300원과 200원의 정중앙 값은 뭐다? 250원이 되는 거죠. 3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하면은 250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6일간의 최고가는 300원이고 최저가는 200원이고 그리고 현재 기준선 값은 250원에 딱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중앙 값에 찍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 가격이 이 기준선에 있는 250원의 위치, 정확하다기보다는 이 250원, 현재 가격이 이 기준선의 값인 250원과 같이 있다면, 그럼 과거 26일간의 흐름은 어땠을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26일이에요. 요거는 26일인데, 자, 최고가가 300원까지 올라갔어요. 300원. 그죠? 최저가가 200원까지 떨어진 26일간에 최고가는 300원, 최저가는 200원입니다. 그럼 현재의 기준선은 250원에 찍혀 있어요. 근데 현재의 캔들도 자, 여기 250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250원 라인인데 현재 캔들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아니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기준선에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자, 26일 동안에 파동이 한 번은 300까지 찍었고, 그죠? 한 번은 200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26일간의 기준선은 당연히 250 라인에 있는데 캔들도 250원에 있다면, 그러면 이 26일 동안의 파동은 어떤 흐름으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봅시다. 기준선이 그러면, 그러니까 주가와 기준선이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한 번은 300을 찍고, 한 번은 200을 찍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선과 수렴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일목의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은 기준선이고 26일간의 균형은 기준선이고, 그럼 주가는 결국에는 무조건 뭐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가든 주가가 막 내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막 박스권이든 간에 무조건 기준선과 멀어지면 다시 기준선과 붙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만약에 상승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 기준선과 붙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럼 이렇게 붙었을 때 과거 26일 동안에 어떤 흐름이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3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 자리가 300원입니다. 요 자리가 300원.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최저가가 2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200원. 그리고 현재 기준선은 제가 가로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얼추 뭐 여기가 중간이라고 칩시다. 요 자리가. 그럼 기준선은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선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선 값이라고 칩시다. 기준선. 그죠? 최고가는 3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최저가는 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으며, 현재는 기준선이고, 그리고 캔들은 여기 붙어야 됩니다. 그죠? 요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26일간에 한 번은 200원을 찍었어요. 그죠? 한 번은 300원을 찍고 현재는 파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하나는 자, 이런 식의 모습이 한번 나오겠죠. 뭐다? 파동이 한 번은 200원을 찍었고, 그리고 한 번은 300원을 찍었고, 현재 기준선과 붙었습니다. 자, 주가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국에는 기준선과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선과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기준선과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기준선은 아니죠. 지금 현재 기준선이 이 자리니까. 이렇게 해서 기준선과 만났습니다. 그죠? 요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때 주가는 녹색으로 최저가 200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가격이 최고가 26일 안에서 최고가 300원에서 상투를 찍고 현재의 25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26일간에 300원도 간 적이 있고, 최고가가 300원이고 최저가가 200원이고 26일간에 그러면은 무조건 250원이 기준선이 찍혀 있는데, 근데 현재 주가가 이 250원 기준선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서
자, 이렇게. 아니면은 최고가 300원을 먼저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200원에서 반등을 해서 기준선에 붙은 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요렇게 먼저 이 최저가를 먼저 찍은 이후에 최고가를 찍고 기준선에 붙은 케이스가 한 케이스, 그 다음에 최고가인 300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해가지고 최저가인 2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해서 기준선에 붙은 케이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 수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200원까지 찍었지만 그 이후에 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300원 찍었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300 찍고 다시 200 찍고 뭐 이렇게 갔고, 요렇게 뭐 미세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수많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리하자면 이제 최저가에서 최저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이 반값으로 눌리고 있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반값선까지 반등하는 이 케이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26일간의 움직임이, 만약에 현재의 가격이 기준선에 붙어 있다면, 그리고 기준선에 붙어 있다면 요 두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선만 제가 놔둬 볼게요. 자, 요거 일환선도 잠시 지워 놓고, 자, 보시면 요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6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편 넣기니까 25.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최저가를 먼저 찍은 이후에, 그죠? 자, 최저가를 먼저 찍은, 이건 이제 상승을 했지만 26일만 보자고요. 그럼 최저가가 먼저 발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최고가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요거는 요 케이스라고, 이 빨간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최저가를 먼저 찍은 이후에 최고가를 찍고 반값으로 눌리는, 그죠?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봅시다. 자, 이 케이스는 여기서 26일. 자, 이렇게. 요건 뭡니까? 최고가를 찍고 뭐 다시 내려서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다시 최고가를 찍고 반가까지 눌린 그런 모양새죠. 요것도 이제 세밀하게 미세한 파동이면 결국에는 뭐다? 최저가가 먼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직전에 최고가가 나오고 다시 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크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26개를 보면, 26개의 캔들을 보면, 자, 보시면 최저가가 먼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최고가가 나오고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반대 상황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미세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파동까지 다 합치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리플레이로, 자, 여기를 끊어서 보면, 이거는 반대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25봉. 요거는 뭡니까? 아까 파란색의 모습이죠? 최고가를 먼저 찍고, 자, 최고가를 먼저 찍고, 그 다음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기준선으로 수렴하는 모양새 봅시다. 자, 최고가를 먼저 찍고, 최저가를 찍고, 기준선까지 수렴하는 모양새.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26일이라면 현재 기준선에 주가가 붙었다면 이거는 여기를 찍고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케이스나 크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오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붙었다면, 그러니까 캔들과 기준선이 붙었다면 이 얘기입니다. 이 중요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이 반값선은 즉 과연 이런 흐름이 최고가를 찍고 저가를 찍고 균형에 수렴했다, 아니면은 저가를 찍고 고가를 찍고 수렴했다, 저점 고점 수렴했다, 아니면은 고점 저점 수렴했다, 이 붙는 포인트들, 이렇게 붙는 포인트들, 캔들과 기준선이 붙는 포인트들, 그 포인트에서 과거의 이런 흐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배우실 거예요 오늘. 서론이 20분이네 근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길게 갑니다. 자, 그림을 오늘 많이 그릴 거예요. 오늘은 복잡한 날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처럼 최저가가 먼저 출현을 한 경우, 최저가가 먼저 출현하고 이후에 최고가가 출현한 다음에 기준선에 붙은 경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란색은 지우고. 자, 이렇다면 요렇게 와서 이렇게 기준선에 붙었다면, 그러면 이 26일 동안에는 상승 추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최저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고 여기가 눌림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아마 그 자리일 겁니다. 그죠? 최저가 200원에서 최고가 300원을 향해서 상승하는 이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가 300원을 찍은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통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승 추세가 나와서 300원을 찍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 샀는데 한 210원에 샀는데 근데 300원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현재의 위치가 300원 찍은 다음에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이제 210원에 샀는데 근데 올라서 현재 위치가 이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매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그리고 나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물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고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플러스 몇 %를 먹고 있는데 요게 지금 지금 요 자리에서 이렇게 더 올라갈지 이렇게 눌렸다가 더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일단은 상승 추세고 매수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요 자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지금 이 자리가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일시적인 조정의 자리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하락 M 파동으로, 그러니까 즉 상승은 끝났고 이제 하락으로 가는 그 길목인가.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이 210원에 샀어요.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일시적 눌림이라서 다시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떨어져서 하락으로 갈 건가? 요게 제일 궁금하겠죠. 요거를 알면은 주식 끝난 거지. 그죠?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홀딩 해가지고 더 높은 고가를 받으러 올라갈 것인가. 만약에 요 자리가 일시적인 조정이고, 만약에 여기 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자리가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라면
조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되죠. 매도 안 해도 되죠. 왜? 반등해서 올라가지고 신고가를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요 자리가 추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 파동으로 가는 시작 단계라면, 그러면은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분기점이 뭐다? 반값선이라는 겁니다. 반값선. 왜? 반값선은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싸우는 태풍의 눈 접점이기 때문에, 이 반값선, 특히 26일간이라면 이 기준선이 반값선이고, 이 기준선의 위쪽으로는 만약에 주가가 위쪽에 있다면 매수세가 강하고 아래쪽에 있다면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기점이 되는 게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26일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반값선이 되는 겁니다.